안녕하세요. 변리사스쿨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강사 조윤중입니다. 지금은 특허법 커리큘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에 기본 강의 개강합니다. 기본 강의는 특허법 조문에 대한 전반적 배경을 이해하고 그 같은 조문이 왜 만들어진지를 설명해주는 강의입니다. 여기서는 암기보다는 설명 이해식 위주의 강의를 진행합니다. 특허 전체를 아우르는 입문 강의를 기본 강의에 앞서서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법 이론 설명은 본격적 기본 강의를 진행하는 식으로 구성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에서도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는데 심판소송 전문 변리사로서 업무하고 있고 2023년에는 대한민국 전체 변리사 중에서 아마 제가 심판소송권을 담당한 탑3 안에 들 겁니다. 그만큼 업무와 내용에 대한 노하우가 완벽하게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설 위주의 가장 쉬운 이해 강의를 전달 드릴 겁니다. 변리사 시험 입문자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되는 필수 강의입니다. 5월에는 조문 특강을 개강합니다.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인데요. 요거는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특허법 조문을 암기식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여기는 이해식, 여기는 암기식. 실제 시험 갈 때 외워야 되는 내용들을 암기해 드립니다. 특히 출제위원 교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비 스타일로 조문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비 스타일이 뭔지는 기본 강의 들어오시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주요 법조문에 대해서 쟁점별로 정리해 놨고요. 또 대비식으로 정리해 놨고 기출되는 포인트까지 다 잡아 드립니다. 어떤 조문은 이런 식으로 출제된다는 출제 의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 강의 후에 스스로 조문 정리와 암기하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적극 추천. 그렇지 않고 기본 강의 후에 스스로도 정리와 암기가 충분하다 하시면은 기본 강의만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합격 수기 고득점분들은 강력 추천하고 있는 강의고 제 강의가 이제 종합반하고 단과가 있습니다. 종합반 분들께는 기본 강의와 조문 특강을 전부 다 필수로 소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단과 분들은 기본 강의는 필수인데 조문 특강엔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도 혼자 정리되시는 분들은 안 생각하셔도 되고 기본 강의 끝나고 혼자 정리가 부족하거나 나도 종합반 친구들을 비슷하게 따라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합격 수기 고득점 분들은 좀 많이 추천을 했었고요. 조문 특강 종강하면 판례 강의 진행합니다. 얘는 판례에 대한 이해입니다. 법이 조문하고 판례가 있습니다. 그 개념들은 기본 강의 오시면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심판소송 전문 변리사이고 제가 담당했던 사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누구보다 아주 상세하게 가장 쉬운 이해식 강의로 전달드릴 겁니다. 또 하나 제가 강조드릴 부분은 제가 2024년에 지식재산 행정 유공자로도 표창을 받았는데 그 정도로 이 강의 내용에 대한 전문성은 학원가에서 완벽하게 최상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강제로 이해하는 강의를 하지 않고요. 강제로 암기하는 강의를 하지 않고 누구나 뒷얘기까지 들으면서 공감될 수 있게 완벽하게 해설해드리는 강의를 해드릴 겁니다. 이 강의는 1차 필수입니다. 단과분들도 필수예요. 그리고 이 강의 건너뛰고 어떻게 운 좋게 1차를 합격하더라도 2차를 절대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1차생분들 필수고 2차생분들도 내가 1차 때 판례 강의했던 거 많이 까먹었다 하신 분들은 다시 요거 들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가 이론 강의입니다. 기본 강의, 조문 특강, 판례 강의, 이론 강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문제풀이 강의입니다. OX 문제, 기출문제, 객관식 문제가 있습니다. OX 문제는 최신 기출 위주로 주요 지문들을 짧게, 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초반부에 법조문 정리에 큰 도움 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기출문제는 44회부터 전회차 기출문제를 정리해놨고요. 다만 OX 문제에서 최신 기출 지문들을 좀 거론하게 되니까 기출문제 강의에서는 과거회차, 44회 과거회차에 대해서 해설식 강의로 들어갑니다. 객관식 문제집에도 기출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문제집이 OX 문제집,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그 교재에 따라서 각 강의가 개강이 되는 건데 객관식 문제집에도 기출문제가 전부 포함되어 있지만 객관식 강의에서는 기출문제들은 강의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만든 신규 문제와 그 다음에 심사기준 문제라고 있어요. 그리고 실무 문제와 고난이도 문제들에 대해서만 해설을 해드릴 겁니다. 문제풀이 강의는 셋 중에 하나 정도 들어오시면 되고 요거는 문제풀이 스킬을 말씀드립니다. 이게 이론 강의하고 전혀 다른 쟁점으로서 접근하는 건데 혼자 문제집 풀다가 잘 정리가 되지 않거나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은 세 개 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공식화된 문제풀이 스킬까지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요거 들으시면은 1차 시험을 빠르게 보실 수 있어요. 빠르게 보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생각보다 시간 압박이 굉장히 큽니다.
그거를 단축시켜드리기 위해서 공식화된 문제풀이 스킬을 전달해드립니다. 특히 객관식은 아주 그 특허법에 실력이 있으신 분들은 요거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특허법 100점 목표로 고난이도와 실무 지역적 문제까지 전달을 해드리기 때문에 실력 있는 분들은 객관식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문제풀이 강의였습니다. 얘네들은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상담을 통해서 어떤 강의를 들어오라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요. 단과 같은 분들도 JHJ그룹에다가 상담글 남겨주시면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혼자 문제집 보실 수 있어서 혼자 보시는 거고, 혼자 문제집을 보시더라도 내가 문제 푸는 시간이 너무 느리다 이러면 시험장에서 다 못 풀거든요. 또는 문제 푸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공식화된 문제풀이 스킬을 전달드리기 때문에 한 번쯤 들어오시면 좋은데, 내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JH그룹에다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12월에는 심사기준 특강과 최종 정리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건 정리 강의입니다.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정리 강의. 심사기준 특강은 원래는 심사기준이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시험 범위는 법과 판례까지인데 최근 기출문제에서 심사기준 문제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해야 됩니다. 심사기준이라는 것은 실무에서 변리사들이 쓰는 바이블입니다.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특허법 100점 목표 하시는 분들께는 적극 추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제돼서는 안 되는데 출제됐는데 다소 어색한 문장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한 번 이걸 보고 가신 분들과 안 보고 가신 분들이 시험장에서 겪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100점 목표로 한다면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 참고로 저희 종합반 같은 경우는 심사기준 강의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과분들은 선택입니다. 내가 이걸 들을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는 또 JH그룹에 상담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얘는 특허법이 자신 있는 상태에서 난 무조건 만점 받아야 된다. 그러면 한 번쯤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라는 것은 저희가 3월에 기본 강의를 개강하고 그 다음에 6월에 판례 강의를 개강하는데, 3월과 6월에 배우지 않은 법과 판례가 추후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법은 개정법을 통해서 추후에 생길 수가 있고, 판례는 그 이후에 나온 판례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험 범위는 12월까지, 6월에 판례 강의하는데 12월까지 나온 판례와 그 다음에 2월까지 3월에 개강했는데 그 다음에 2월까지 나온 법을 기준으로 시험을 하기 때문에 강의가 끝나고 나서 새롭게 추가된 것도 시험 범위지만 강의 시간에는 다루지 않았던 거, 그걸 최종 강의에서 해드립니다. 최신 판례와 개정법 정리해드립니다. 이거 필요하신 분들 1자생께를 추천드리는데, 종합반 분들은 필수적으로 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와 개정법은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해드리기 위해서 필수로 하고 있는데, 단과 분들은 선택입니다. 아니,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는데 선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뭐냐면 자료를 제가 올려드립니다. 책이랑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책이랑 자료만으로도 독학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강의를 안 들어오셔도 되고요. 네, 책이랑 자료를 포함해서 나 한번 강의를 통해서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합반 분들은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면서 종합반 친구들한테 나가는 상담을 같이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종합반 분들이 매년 변리사시험 1차 시험에서 최고 독점자를 다 배출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지 단과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제 수업이 대다수 분들은 이제 단과로 하고 있으실 거 아닙니까? 전체가 3,000명이 보시는데 저희 종합반은 100명이니까, 특허법은 거의 제 수업을 듣고 있으니까요. 단과로 하는 분들이 나도 단과지만 종합반 코스대로 하고 싶다,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비교 설명 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 드립니다. 기본 강의 이거 필수입니다. 종합반이건 단과건 필수입니다. 조문특강 종합반은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는데요. 단과는 선택적입니다. 들어올지 말지의 기준점은 기본 강의 끝나고 나서 조문별로 정리가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로 가는 겁니다. 이 혼자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무슨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단과분들은 JHJ그룹에다 상담을 나와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판례 강의는 종합반이건 단과건 필수입니다. 무조건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거 잘 정리하셔야지 1차는 빠르게 붙고 2차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잘 못하면 2차에서 못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풀이 드립니다. OX 문제집, 기출문제집, 객관식 문제집 셋 중에 하나 정도는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문제집을 풀면서 문제가 빨리 못 풀겠다 또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셋 중에 하나 들어오시면 공식화된 문제풀이 스킬을 전달해 드리기 때문에 좋습니다. 종합반 분들은 제가 상담을 통해서 어떤 거 들어오는지를 잡아드리고 있는데, 단과분들 JH그룹에다 글 남겨주시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특히 특허법이 자신 있는 분들은 OX나 기출문제 말고요, 객관식 들어오시면 좋습니다. 여기가 고난이도 문제까지 정리해드리기 때문에요.
마지막 정리 강의는 심사위원 특강이랑 최종 정리가 있는데 종합반분들은 제가 무조건 들어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종합반분들은 최고 득점을 제가 만들어 드리려고 만든 코스이기 때문에 단과분들은 선택입니다. 10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심사위원 한 번쯤 들어보시면 좋고요. 최종 정리는 혼자 독학이 가능하시면 독학을 하시고 독학이 안 되거나 저하고 같이 정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수 강의와 선택 강의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습니다. 단과분들은 결국 요약 정리하면 기본 강의, 판례 강의만 필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분들은 전부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특허법 커리큘럼 설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표하고 지보도 제가 같이 하는데 상표하고 지보는 이렇게까지 레벨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레벨화한 이유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옛날에는 고등학교 수학하면 수학의 정서 한 권만 풀면 끝났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학의 정서 한 권만 풀면은 수능 합격 못하죠. 대학교 못 가죠. 레벨화를 해놨습니다. 같은 내용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또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레벨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래야 지금 대학교 가는 추세 아닙니까? 이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특허법도 레벨화를 해놨습니다. 옛날에는 특허법 기본 강의 하나로 끝났습니다. 이러면 요즘에 시험 못 봅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하면 절대 합격 점수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레벨화를 해놨어요. 기본 강의, 중원 특강, 판례 강의. 다만 레벨화를 해놨다 하더라도 하나만 풀어도 100점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하나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들은 기본 강의, 판례 강의만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으로 부족하신 분들은 그 다음부터 저하고 상담을 하면서 다음 레벨 들어오시면은 반드시 다 고득점 만점 만들어 드리겠다는 의미로서 레벨화를 해놨습니다만 상표 디모는 그러지가 않아요. 우리 고등학교도 수학만 레벨을 많이 하고 있지 다른 과목들은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상표 디모는 특허법의 기본 베이스만 돼 있으면은 충분히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얘네들까지는 레벨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상표 디보는 이렇게까지 레벨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특허법에 대해서 한번 예시를 드렸고 상표 디보는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